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 다른 걸까? 같은 걸까? 2020년도죠. 2020년 이것보다 여기 낫겠네. 2020년의 사건명을 우리가 정리해놨고 2021년에 월별 주제로 말씀을 했거든요. 그 1월 달에는 사춘기다. 오늘은 2월 1일입니다. 2021년 2월 1일. 주제는 흙, 농사, 여자의 능력. 이거는 뭐 여기에서는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이 주제로 가지고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이야기를 안 해봤어요. 안 했어요. 이 적어놓기는 이거 대단히 오래됩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그것은 안 보이지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새벽기도 말때 성경의 기능 여기 쭉 적고 사춘기 적죠. 그 다음 회개 5살전 516이라고 그래서 사람의 능력 여자의 능력, 그리고 사탄,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새벽마다 적어 놨는데, 새벽마다 요거 적고 이제 우리가 요 강의하고 그랬는데,
참 이 주제를 어디서 나타낼까 하는 그게 이제 고민이 되었고 아직까지 지금 나타내지 못하는데, 여자의 능력과 흙이라 하는 이 요소하고 같다는 거죠. 흙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농사만 짓는 데 흙일까? 여자는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남자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거는 흙에 있다. 여기 이제 사춘기하고 연결되죠. 사춘기 때 이걸 모르고 빼면, 다시 또 하면 사춘기를 교회 5, 9를 모르고 넘어와 버리면은,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의 고유한 능력, 사람들에게 먹이가 공급되어지는 이 흙의 어마어마한 능력 자체를 자기는 상실하는 거예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 하고, 2020년도에 6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고부터 미국 망했다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망했다를 7월 달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작아서 우리가 표시를 안 했는데 10월 28일 여기 있구나. 10월 20일 한미교황전 적어놨고 10월 11일 22일 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계명 이 사탄에 요 요구를 했잖아요. 요 요구에 연결되는 것이 8월 23일 날 2020년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교황제도에 대해서 인류 전쟁을 선포한 날이 바로 2020년도예요. 이것이 1월 달에는 그냥 멍하게 서울에 왔다 갔다 했죠. 매주 왔다 갔다 했는데 2월 달에 들어가서 신천지 코로나, 신천지 이단 집단에 이 정부가 코로나를 유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그때 개인적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매달 이런 발표, 선포, 그리고 준비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왔는데, 이게 11월 4일 날 대통령 부정선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이 어떤 상태냐? 미국의 상태 어마어마한 상태죠. 인류의 전체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아침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야기예요. 사춘기라고 하는 이 누구나 겪는 이 사춘기를 요 교회 5고에서 중요한 교회 5고를 나타낸 이유는 인간 몸에 하나님께서 사춘기라는 장치를 줬다. 요거 고백하는 것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춘기라는 구조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인간에게 하나의 장치다, 장치. 개인의 가치를 알아가는 하나의 장치다. 요걸 아는 거, 개인에게 작년에 있었던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아는 거, 개인에게 허락됐다. 개인에게 하시는구나 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내용에 선포된 내용이요. 이게 전부 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은 지금 일을 진행하는 걸 눈에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자체를, 이 그림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로 어디로 가느냐? 바로 노아 홍수. 노아 홍수를 대비하는 그 지금 상황에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한 사람이 여인이 모자간이라 그러는데, 그 모자간이 그 선지자적인 위치를 하는 이런 내용도요. 모든 사람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그래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고백해야 될 분명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한 것에 대한 훈련을 오늘 아침에 하나 시키는 또 자료가 있어서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광화문 뉴스라고 하는 데서 어제 그 나온 내용을 한번 하는데,
답답할 겁니다만은 말만 계속해요. 그렇지만 제목 자체가 국가기밀이 들어있는 USB 지금 북한에 넘기는 이런 내용에 뭐 이런 말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길게 할 내용이 없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한 광화문 뉴스입니다. 2019년 12월 감사원 감사 직전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이 28일 날 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온 대한민국이 떠들썩하죠.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접해서 알고 있던 내용과 다르게 지금 언론에서 알려주지 않는 그런 내용이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작성된 북한 원전 건설과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 이 때문에 네이버 포털 사이트의 검색 순위가 한참 동안 북한 원전 관련 문제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삭제된 북한 관련 폴더 이름은 뽀요이스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언어로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어는 북쪽을 가리키는 핀란드어였다고 합니다. 왜 굳이 핀란드어로 되어 있을까요? 남들이 봤을 때 티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한 아주 철저히 보안에 신경 쓴 것이라 밖에 뭐 어떤 뉴스에 나온 좌파 언론 진보단체 인사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뽀요이스가 북쪽을 가리킨다라고 뭐 암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니 우리가 컴퓨터에서 새로 폴더를 만들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는 뭐 뻐꾸기, 오리, 기러기 이런 새들 명칭으로 된 거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건 누군가가 분명히 뽀요이스라는 그것도 영어도 아닌 핀란드어로 바꾼 건데 저게 보안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하필 북쪽을 가리키는 핀란드어에 저런 북한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었을까요? 뭐 이건 모르는 일이죠. 자, 아무튼 문재인은 2018년 4월 30일 직접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김정은에게 새로운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프리젠테이션 영상을 건네줬다라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정상회담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은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함께 산책을 하며 담화를 나누는 가운데 발전소 문제라고 말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중앙일보 보도도 있었죠. 그러나 2018년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은 11월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면서 확 답을 정했는데요. 자, 남북 정상회담 어느 순간에도 원전에 원자는 없었다라고 윤건영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뭐 윤건영이 거짓말하는 거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청와대발 내지는 민주당발 발언들을 잘 살펴보면 아 다르고 다른 약간 말장난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자, 윤건영은 원전에 원자도 없다라고 말했는데 원전에 원자는 없었겠죠. 발전소 문제, 발전소라고 칭하면 그만이니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원전에 원자는 없었다. 뭐 이 말이 맞다는 겁니다. 자, 이건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참 대한민국 어떻게 되려는지 좀 걱정이 앞섭니다. 자, 일단 이 자세한 내용 해당 기사부터 하나 보시죠.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문 대통령 김정은과 보도다리 회담 때 발전소 USB를 건넸다. 자, 제목만 봐도 국가의 안보가 다 뚫린 것이다 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나라의 수장이라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적국의 주적국의 수장에게 이거 좀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죠. 자, 저 광화문 뉴스 방금 전 저 발언은 제가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상식이 통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사 내용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북한 원전 건설과 관련된 문서들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회담 때 있었던 도보다리 회담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의 대화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도보다리 회담에서 북한 원전 건설 문제가 거론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구심과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청와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은 4월 27일 회담 당시에 김정은과 단 둘이 도보다리를 걷고 다리 한쪽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토탈 44분 동안이나 서로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자, 이 모습은 영상은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방송을 봤는데
그 영상 두 사람의 음성은 묵음 처리가 되었었죠. 자, 하지만 당시 언론이 전문가를 통해서 그 두 사람의 입모양만 보고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추리를 하고 유추를 하고 파악을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발전소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이 됐죠. 자, 이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문재인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구두로 발전소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며 신경제 구상을 책자와 프리젠테이션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걸 직접 김정은에게 건네줬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자, 기억하십니까 이거? 자, 여기까지만 보면 문재인은 북한 원전 관련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김정은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발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새빨간 거짓말이란 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놓고 국가 기밀을 USB에 담아서 넘기는 대통령.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역적 수준 아닙니까?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속은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그들은 계획대로 행동했습니다. 문재인은 판문점 회담 사흘 뒤인 그해 4월 30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건이 갖춰지길 기다려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때는 저 얘기가 그냥 단순히 북한 비핵화, 평화회담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아니었던 거죠. 산업부는 문재인의 이 같은 발언이 있은 뒤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해 5월 초쯤에서 중순 사이에 북한 원전 관련 문건을 만들었고 김정은은 도보다리 회담 수개월 뒤인 2019년 신년사에서 조력, 수력, 풍력, 원자력 발전 능력을 조성해 나가자며 원전 관련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에게 전 세계를 향해서 내놨었습니다. 자,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원전 관련 지원 관련 제안을 했기 때문에 산업부가 후속 조치로 대북 원전 지원 방안을 검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정은도 문재인으로부터 정확하게 정보를 받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신년사에서 조력, 수력, 원자력 발전을 더 늘리겠다. 이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원자력 발전의 위험을 강조하고 탈원전을 선언하고 친환경 에너지 해가면서 국내 잘 돌아가고 있던 원전을 조기에 중단시켰던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빼박 증거가 다 나온 상황에서도 산업부는 자료 삭제에 대해서 그건 일개 직원 스스로 한 행동이다 라고 선을 그어버렸고 파일을 지운 당사자들은 감사 전날 파일을 지운 것은 이건 우연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냥 막 나가겠다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수장에게 줄 USB에 꼴랑 직원 하나가 파일을 만들어서 직접 집어넣었다? 만드는 건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상식에 안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 손을 통해서 어쨌거나 정상회담에서 넘어갈 그 내용의 파일을 그냥 산업부 스스로 일개 직원이 하나 뚜껑 만들었다고요. 그 안에 내용들 이거 만들어라 위해서 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너무 사건이 일파만파 커져서 자기들 발목 잡을 것 같으니 보궐선거 이것 때문에 또 망할 것 같으니 그냥 바로 한 방에 그거 일개 직원이 했다라고 손 놔버리고 손절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느낍니다. 자, 이런 터무니없는 궤변에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부처 최고위층 승인과 산업부의 조직적 개입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자료를 직접 삭제한 공무원과 삭제를 지시한 공무원 등은 3명을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검찰도 솔직히 이거 온전한 검찰 아니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다들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상황이 이렇게나 폭로가 되면 USB를 넘긴 문재인부터 좀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법적 문제, 도덕적 문제가 없는 USB를 넘긴 거라면 정상적인 허가 절차가 있었다면 그 내용이 무엇이고 누가 만들었고 이런 거 다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 상황에 확인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기밀이라고 이것도 문제가 없는 건데 정치적 공방을 야당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런 주장으로 스리슬쩍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USB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뭔가 구린 게 있으니 공개도 못하고 이걸 그냥 삭제하고 이런 거겠죠. 자, 대한민국은 탈원전하고
북한은 원전을 건설해준다. 결국 북한 전기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 전기로 이용해서 핵 개발 더 하고 뭐 비용 투자하겠다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 행위란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또 다른 퍼즐이 또 하나 맞춰집니다. 탈원전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야기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려고 했고 공소장 내용을 비공개로 추진했던 것도 이거 뭔가 구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재인과 그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밑에 있는 공무원들 그들의 치밀함에 저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 모든 걸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문재인은 북한 퍼주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자, 이 모든 사실이 뽀요이스라는 그 파일 하나 복구가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게 불러일으킬 파장 어마막지할 거라 저는 예상합니다. 광화문 뉴스 시청하시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젊은 사람의 지금 현재 그 일어나는 문재인의 그 행태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이렇게 이 사건을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기 그 조선일보에서 끄집냈다 하는데 조선일보도 사실은 그 자기들의 기획 이제 그 문재인이가 레임덕이 오니까 이제 4년 5년 되면은 이제 뭐 끝나는 즈음에 레임덕이 오니까 아마 조선일보 자체에 대한 명성을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확실한 거 들고 있다. 그래서 정권을 뒤흔들려고 하는 이런 거는 연례적으로 해오던 박근혜 정권에서도 그래왔고 뭐 늘 그래왔습니다. 조선일보 하는 행태가 그래왔어요. 저희가 여기서 아침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전 인류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위치 그거하고 연장을 해서 표현하는 거로 이승만 대통령의 자리 정광훈 목사의 자리 70년 만에 이어지는 이런 그 선지자라고 하는 성경에만 등장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 인류 가운데 대한민국이 지금 선지자의 자리에 있다.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말씀이 대한민국에 전달되면서 본인이 내가 선지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점이거든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은 이걸 별로 뭐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교회에서나 또 성경에서 보면은 이 선지자 자리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각하라는 거고 또 이런 부각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만 있는 선지자 기능이 아니다. 인류 종말 시대라고 하는 이 흐름을 온 인류에게 알리시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에 모든 인간들이 다 선지자적인 기능이 있다. 한국에서는 이를 강조한다는 거지 한국만 이게 있어야 되고 대한민국의 목사만이 가져야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성경에 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있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 지금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 속에서 인류 전체에 지금 나타내는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뭐 대한민국 사람만 들어오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나 미국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각지에서 이 환경에 스스로 만들면서 이 환경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는 환경에서 이 자리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의 훈련하는 방법으로서 아까
보여준 그런 시각을 하는데 그런 자료를 볼 때 국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상황에서 지금의 그 조선일보 입장에서 발표하는 내용도 있겠지만은 저런 내용을 볼 때 문재인에 대한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사인으로 하나님이 하셨다.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타냈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냈던 간에 지금 저 방송하는 사람도 자기가 했다고는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것을 끄집어낸 사람은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가 이걸 나타냈다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내용은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자리 대한민국 망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2020년에 나타나는 말씀을 개인이 받은 걸 통해서 2021년도 1월 달에 1월 마지막에 들어서서 1월 30일로 합시다. 2월 20일, 1월 30일 하나님께서 문재인의 북한에 보여준 그 USB가 그 비밀 파일이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노출됐다. 문재인은 바로 반역죄에 해당되는 반역죄를 지금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서는 바로 차단해버려요. 바로 총을 쏴 죽입니다. 뭐 적결 이거 뭐 따로 뭐 군법에 들어가가지고 이거는 군법에 하는 거예요. 바로 적결이에요, 적결. 근데 대한민국은 이게 적결되어지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죽여버리는 거죠. 반역은. 아쉬운 거예요. 바로 적결할 수 있는 이런 죄를 저지른 자가 지금 대통령으로 앉아있는 지금이다. 이걸 나타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걸 잘 몰라도 대한민국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 일정으로 지금 진행 중이다. 볼 수 있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선지자적인 기능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지죠. 굉장히 민감. 그 민감한다는 모델이 뭐냐? 바로 요거예요, 요거. 요 자리. 에녹으로서 민감하고, 노아로서 민감하고, 나사로서 민감하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리, 하나님께 세우시는 분명한 어떤 모델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델하고 연결하면서 트럼프 자체를 모델로 해서 인류 전체를 지금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것을 인류가 고백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누가 이를 설명할 거냐? 대한민국이 이걸 설명한다. 선지자적인 위치가 있으니까 이를 설명한다. 이런 시각적 훈련을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참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은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지금 말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면 좋겠다 하고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